말씀드린 김에 오답노트도 역시 다운받는 방법과 작성하는 방법들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오답노트 역시 다운받는 곳이 똑같이 있습니다. 아까 어디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네이버 카페에 보면 자, 학습 자료에 오답노트가 있습니다. 자, 오답노트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글로 적으려고 했는데 글로 적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할게요. 지금 개강일이라서 좀 문의도 많고 해서 답변이 조금 늦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답노트를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별 페이지에도 오답노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오답노트를 이렇게 다운을 받았고요. 오답노트를 이제 열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답노트는 정성 들여서 쓰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답노트 틀린 문제를 다 적으면 좋고요. 다 적어서 제출을 해준다라고 해도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주일에 4문항이죠. 일주일에 딱 4문항만 골라서 일주일에 한 6개 단원을 했다라고 해도 4문항 정도 골라서 오답노트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자, 그냥 틀린 문제를 적는 게 아니라 체크를 해 가면서 다시 안 틀리게 하는 그런 학습들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처음 푼 날 그리고 예상 복습일 다시 한번 풀어보지 않으면 오답노트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출처를 반드시 적어주시고요. 센비 31쪽 문제. 문항수는 문항번호는 적지 않아도 바로 보일 거예요. 적어도 되고 적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적는데 문제는 최대한 요약해서 적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문제를 최대한 요약해서 적어주고요. 요약하다 보면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놓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처를 적어주십니다. 그리고 문제의 풀이나 해설, 그러니까 접근법들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제가 틀린 이유들은 그냥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계산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에서 계산 실수가 나왔는지를 적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주로 계산 실수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여러 가지를 신경 쓰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놓치는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들에 다 신경을 쓰면 좋겠지만 이 모든 것들에 다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하는 것들, 내가 오늘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차키를 챙기고 그 다음에 가방을 들다가 차키를 놓고 나오는 거죠. 계산 실수를 했잖아요. 그죠? 실수를. 그런 것들은 내 가방이 어디 있었지? 내가 뭘 넣었어야 되는데 넣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놓치는 것들이거든요. 계산 실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 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하나를 놓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수도 실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복잡한 것들을 계산을 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들을 붙잡을 수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한 시간씩 놓칩니다. 이게 내가 물건을 많이 들 수 있는 것과 적게 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의 차이가 있듯이 생각들을 하나를 집중을 했을 때 다른 하나를 좀 놓치게 되는 것들. 하나를 완벽하게 하면 상관이 없는 경우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수학 문제는 여러 개의 조건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조건들을 결합을 시켜서 답을 내야 되는 경우들에 하나를 놓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 실수가 자꾸 나옵니다. 뭐를 빠뜨렸어요? 부호를 놓쳤어요? 아니면 A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B를 구하고 말았어요? 뭐 이렇게. 근데 이 계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계산 실수 안 나오겠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는 진짜 보석 같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계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들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 계산 실수가 안 나오기를 바라는 것들은 너무 좀 먼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실수를 좀 줄이려면 내가 이것들을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했는지를 되짚어 보고요. 내가 언제 계산 실수를 하는지를 잘 관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차키를 놓고 나왔다라고 했는데 내가 왜 차키를 놓고 나왔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뭘 하다가 차키를 놓고 나왔는지들이 생각이 날 수가 있거든요. 계산 실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방법들을 만들어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키를 놓고 나오지 않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나는 출근하기 전에 나는 3가지를 꼭 체크를 하면 돼. 그러면 실수를 하지 않아. 다시 집에 올라갈 일이 없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나오기 전에 1번 뭐 가방, 2번 뭐 차키, 3번 문단속 그것들을 했는지 오케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시킬 때 마트 가서 뭐뭐 사와, 뭐뭐 사와 라고 얘기를 하고 보내면 하나를 빠뜨리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트를 갈 때 뭐뭐 사와 3가지야. 이렇게. 이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보루이고요. 이게 수단이 되는 거죠. 계산 실수는 언제 하는지 패턴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호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아니면 내가 X를 구해야 되는데 A를 구하고 끝내버렸어 라고 하면 그런 친구들은 문제를 보고 다시 답을 쓰기 전에 문제의 마지막들을 읽어본다거나 맨 마지막에 무엇은 이라고 이렇게 끝날 테니까 그것들을 밑줄을 치고 넘어간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왜 실수를 하는지 언제 실수를 하는지 적어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이유는 체크를 해주시고요. 풀이도 최대한 간단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린 문제들을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들을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리고 제 가장 최종 목표는 이 오답 노트의 양식을 없애는 거거든요. 이게 칸이 있으니까 이 안에 메꿔 넣어야 되는 것들이 낭비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칸이 모자란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했지만 나중에 이 칸을 다 없애는 것들이 제 목표입니다. 애들을 가르쳐서 이 칸을 없애고 그냥 한 종이에다가 자기 공부한 것들을 정리를 해 나가게 만드는 것들이 제 목표인데요. 아직 그 목표는 좀 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풀이를 적어 주십니다. 그리고 밑에 한 줄 요약과 분석이라는 게 있죠. 이 한 줄 요약과 분석들은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문제를 최대한 요약해서 적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를 요약하는 것 이미 요약을 했는데 뭐 또 요약해라? 요약한 것들을 요약해라가 아니라 이 문제들의 유형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아까 유형서, 뭐 센이나 아니면 RPM 등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유형서가 좋은 책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형들을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접근법들을 알려주는데 그냥 아이들이 따라하면서 문제를 풉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 방법들이 아예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방법들에서 좀 너무 편하게만 했던 거죠. 마치 우리 아이한테 매번 양치질을 시켜주니까 양치질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처럼 너무 편하게만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뭐 공부의 자립성들이 좀 부족하고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부가 잘못된 것들은 아니거든요. 한 단원들을 다 풀었지만 결국 남는 게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유형서들을 뭐 가로로 풀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덜어 있고 그 유형서에 보면
어떤 문제들의 유형들이 있고 접근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적어보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들을 이 문제들은 결국 어떤 문제다. 이 결국이라는 말. 결국 어떤 문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제를 틀렸는데 이거는 결국 직선의 방정식 문제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뭐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좀 문장으로 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게 사분면과 만날 때 그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들 말고요. 그들을 유형들을 적어보고요. 그 유형들의 접근법들을 스스로 만들어 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유형서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렸고 이 문제의 옳은풀이들을 적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내는 것 말고 이 문제를 분석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들을 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제 목표라는 거죠. 이 문제를 내가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해서 이런 종류의 문제를 다 풀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줄 요약에는 결국 이건 이 문제잖아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분석에는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돼 라는 것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오답 노트는 일주일에 4문제씩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소정아, 지금 소정이의 오답 노트가 보여서 예시도 좀 써도 될까, 소정아? 오답 노트가 바로 최근에 제출한 소정이의 오답 노트인데요. 너무 잘 썼죠, 진짜. 죄송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소정아, 오답 노트를 제공을 해주셨으니까 이따가 선생님 아이스 좀 싸줄게. 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책에 어떤 문제이고, 자, 이 문제는 결국은 어떤 문제입니다. 라는 것들이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지만, 자, 이런 문제를 풀려면 지수를 다 짝수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진짜, 너무 잘했다, 소정아. 이렇게 오답노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답노트를 한두 문제를 작성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성적들이, 학생들의 성적들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다라는 그런 약속들은 드리지 못합니다. 그거는 거짓이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이게 조금씩 학생들은 발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노력하는 것들이 점수로 바뀌게 될 겁니다.